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 제목 미국 증시 중심으로 금융시장 브리핑인데 애플과 기아 요즘 한국 증시 화두죠.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제목으로 꾸몄습니다. 궁금하시기 때문에 바로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좀 탁한 목소리인데 어디 뭐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전화기를 새로 바꾸면서 이제 이어폰도 함께 이제 같이 바꿨는데 조금 그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입니다.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12월 일자리는 이제 원래 14만 개 정도 감소했다가 추가로 22만 개 감소로 수정이 됐는데 1월 일자리는 4만 9천 개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6.7%에서 6.3%로 하락했고, 그런데 장기 실업률이 누적된 장기 실업률을 보면 대공황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한 것을 월가 이 CNBC나 이런 거 분석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1.9조 달러 부양책이 필요하다. 즉 증시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일단 상승에 대한 재료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어도 이 1.9조 달러 부양책 통과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면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으로 이제 발표하는 난방 페이롤. 예. 이것은 그 고용 지표에서 조금 이제 만들리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후행성을 하고 보거든요. 예. 근데 위클리로 나오는 그 실업자 어닝플로이먼트 그 리포트에 의하면은 바로 하루 전에 목요일 날 이제 위클리 어닝플로이먼트가 나왔는데 네. 거기서는 실업 수당 신청한 사람들이 급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위클리로 발표되는 이것이 가장 최근에 따끈한 뉴스고 만틀리로 통계 잡힌 이거는 조금 후행성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난판 페이롤에서도 이렇게 예상보다 작게 나왔지만은 시장에서는 이것도 어쩌면은 다음 달에 가면 이거 상향으로 또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최근에 위클리 데이터를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 부양책 이것이 상당히 이제 좀 눈앞에 다가온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왕 말씀하신 김에 이 부양책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6,180억 달러 규모로 하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1,400달러 가정의 그 수표 지급도 1,000달러로 제한하자. 이렇게 그 협상안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긴 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큰 부양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We don't have time이라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을 만나긴 했지만 1.9조 달러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양보는 조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바이든 그 정권은 지금 공화당을 조금 벼랑 끝으로 이제 몰고 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월가의 동향 거기에서 이제 조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당장 바이든 대통령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갖고 당장의 이 경제 부양책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 타임 그 스케줄은
3월 중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을 밀어붙이는 척 하지만은 여기서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권 초기에 실행할 많은 정책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딴지를 걸 수도 있다. 그럼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조금 염려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굳은 의지, 금방 해결할 것처럼 밀어붙일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제 그런 형국. 그러니까 공화당 너희들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큰 부양 체계 빨리 합의해라. 이런 푸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이제 낸시 펠로시 의원이 지난주에 일단 하원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양책을. 네네. 그리고 네. 2주 이내에 상원에서도 통과시켜야 된다라면서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럼 2주 이내라면 2월이거든요. 그러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아직 이거 기다릴 시간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옐렌 재무장관이 We need big plan이라 가지고 아주 커다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의 뭐 민주당 그 다음에 정책 당국인 재무장관 대통령까지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중순이 아니라 2월 중순 아니면 2월 말에도 이거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일단은 하원 뭐 예산 조정안 그거를 예. 통과를 시키고 상원에서도 그 재정 뭐 집행위원장이 그 샌더스 예, 의원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상황을 볼 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다 이렇게 길을 완전히 클리어 시켜놨거든요. 예. 시켜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공화당과 타협과 조율 이것을 아마 통해서 아마 이걸 성사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말쯤까지 이제 그때쯤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를 시도하겠죠. 근데 만일에 안 됐을 때는 3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현재 뭐 시기적으로 절박하긴 하지만은 공화당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극해 가면서까지 밀어붙일 그런 속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가 현실보다는 기대와 희망에 이게 노출되어 있을 때가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감안하면 사실 2월보다는 3월 초나 3월 중순까지 이 희망으로 가는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만일 다음 주에 이 1.9조 달러 이게 경제 부양책이 완전 상원과 통과됐다 그러면은 증시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예. 네, 증시는 하락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오래도록 상승이나 횡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조금 시간 끄는 게 더 우리 투자자한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친수익파 멤버십 게시판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이제 회사든 이런 거시경제 정책이든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 꼭 이런 댓글로 그거 안 된다, 된다라면서 싸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기대와 희망만으로도 일정 시간 주가의 상승이 더 훨씬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혹시 이제 이 방송 들으면서 부양책 안 될 거야 될 거로 지금 이제 댓글이 없지만 댓글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투자에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사실. 네, 사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나 뭐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만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상원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 한 명이 위독해갖고 투표 현장에 못 나오거나 예. 사망하거나 하면은 이것이 팍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걸 완전히 신뢰하고 이거
그 기대감을 우리 투자에 100%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여튼 증시 역사는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도록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상원은 50대 50 딱 동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통령이 의장을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캐스팅 보드를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러니까 반대당의 일종의 반대에 무너뜨리고 가려면 60석이 필요하지만, 예산안 이런 것은 이제 긴급 조정, 예산 조정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상원 예산조정위원장이 그걸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위원장, 예결위 위원장이 현재 샌더스 의원이고,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의 정책, 긴급 예산 통과시키는 거, 1.9조 달러 밀어붙이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방금 토마스 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되려면 무조건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참석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등등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면 그 예산 조정권을 발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한 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할 것이다. 그런 의미신 거죠. 네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역사는 만일을 우리가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나 변수는 항상 발생해요. 예. 그래서 다 될 것처럼 99.99%가 된다고 확신했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이게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큰 과장된 우려이긴 하지만 그런 변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확률이 낮은 변수니까 아무튼 기억은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지금은 민주당이 더 신경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그 50명의 상원 의원 중에 그 투표 현장에 갑자기 못 나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네. 네. 예,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 네. 비중 관리가 중요하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 11월 대선 이후 바이든 당시에는 당선자죠.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인 이후 증시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세 개의 기둥 때문인데, 세 개의 기둥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재정부양책, 두 번째는 백신 보급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백신 보급 효과가 그 확진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번 분기에는 S&P 500 기업의 약 85% 가량이 예상치를 넘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개의 기둥이 증시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 이 부양책이 나온다는 그 뒷배가 있다면 큰 폭의 하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조정 재상승 가능성을 높게 봐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데일리로 10만 명을 조금 상회하지만은, 그러나 증시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포감, 우려감, 이것은 끝났다, 지나간 이야기다, 이미 그렇게 간주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것은 증시에 이제 변수가 못 되고, 그러나 만일에 그 변이종 그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갖고 기존 백신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우려스러운 변수가 되겠지만은, 현재까지 기존 백신이 기존에 나타난 변이종까지도 효력이 강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고, 또 지금 이미 미국은 2월 중순이면 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다 이제 봄철이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이 매체에서 언급도 안 되고 있어요. 정시 그 미디어에서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지난주 월요일쯤에도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백신 접종 숫자가 일일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게 노인 요양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요양원발 확진자는 완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뭐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코로나는 점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반대로 경기 활성화, 이 가능성은 점점 계속 빨라지고 높아지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시 그 섹터 중에서 그 원유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증시 볼 때 이것이 지금 코로나 그 락다운에서 리오프닝으로 확실히 가고 있는가 안 오는가 그 확실한 그 조짐을 원유 가격에서 저는 찾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바깥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그 추세, 그걸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WTI 원유 가격이 57.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선생님 말씀처럼 중요하냐면, 지난번 2월 그 코로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 WTI 가격이 56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오늘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선생님 말씀처럼 이 경기 확장, 경제 성장률, 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JP 모건이나 그 골드만삭스 그런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픽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까지는 중국에게 그 경제 성장률이 뒤졌었잖아요. 예. 어쩌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도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 맥쿼리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2021년 미국 GDP 성장률 예상치는 7.5%로 봤어요. 이거 뭐 중국도 아니고 7.5%,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 회복을 낙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제 회복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데다가 바이든 정권에서 1.9조 달러 부양책까지 퍼부으면은 완전히 이제 가속도가 이제 붙을 거라, 이제 그런 전망. 사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부양책에 상승미소나 우리 토마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 돈의 65%가 달러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풀면 그 돈으로 결국 한국산 제품도 쓰고, 뭐 이머징 제품도 쓰고 유럽산 제품도 쓴다. 사실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증시 그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닝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끝이고 경제 회복되고 재정 부양책. 이 미국 증시에서는 진짜 더없이 좋은 환경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너무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걱정거리일 정도로 너무 좋은 상황.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강조하지만 오를 때 조금씩 파는 거잖아요. 네네. 오른다고 따라 붙으면 이미 늦은 것이고, 항상 사고 싶다 그러면 내리는 종목에서 올라갈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좋고,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 이게 친수익파의 지름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증시 관련 미디어에서 너무너무 좋은 그 헤드라인만 뜨고, 또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투자자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라빈후드 개미군단. 네. 지난 2주 전인가 라빈후드 사건이 났었잖아요. 네. 났었지만은 그 이후로 라빈후드의 가입자는 더 많이 늘었대요. 그 증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새로이 신규 가입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더없이 좋은 상황, 개인 투자자들이 돌사들고 몰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차근차근 조금씩 현금화를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 명리학 용어로
한직 성질이 극대화되면 반대쪽으로 흐른다는 게 물극필반이 있는데, 뭐 증시도 그 자연의 어차피 일부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자, 아무튼 또 하나 또 부양책에 버금가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목요일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이분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원 원내대표, 실질적인 상원의 리더인 척 슈머, 민주당 의원까지 나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상으로 얘기한 게 학자금 대출을 1만 달러를 탕감시켜주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 두 분하고 몇 분이 나와서 이거 부족하다. 학자금 대출을 5만 달러까지 이거 어차피 연방정부 부담이니 이거 탕감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전체 학자금 대출에 미국의 지금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게 1.5조 달러인데 이게 원금을 안 갚더라도 이자는 매달 갚는다는 걸 감안하면 1인당 5만 달러 탕감이다 그러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가 약 4,800만 명인데 이 중에 무려 거의 70%가 넘는 3,600만 명이 빚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만큼 빚이 사라졌으니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대단한 부양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월가에서는 과연 추진될 거라고 예상하나요? 뭐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만일 5만 달러까지 탕감시켜준다 그러면은 이 도덕적 해이, 예. 뭐를 해주더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만연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예. 누구는 지금까지 착실히 갚아왔고 누구는 안 갚고 계기다가 5만 달러까지 탕감받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만일 이렇게 5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 그러면은 다음에 대학생들도 웬만하면 안 갚으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정부가 갚아줄 거니까. 예. 그죠? 예.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네. 아니, 선생님이 지금 되게 화가 나셨어요. 왜냐면 용어를 개긴다는 말씀을 쓰셔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이게 좀 공평해야 되잖아요. 예. 누구는 알바해가면서 또 작은 월급에서 뛰어갖고 열심히 갚았는데 그거 안 갚고 그 돈으로 생작을 하던 사람들은 탕감받고 저는 이건 지금 정의롭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 정권이 이게 국가 부채를 얼만큼 더 키워낼지 미국 장래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사실 이 한국과 미국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게 한국도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딱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입금해 주는 게 학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뭐냐면 학교에 입학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직접 돈을 받아서 그걸로 아이폰도 사고 컴퓨터도 사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생활비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학교를 더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그런 분도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어디 쓰는지는 묻지 않거든요. 네. 대학생이라는 자격이 있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탕감해주면은 그 학생들이 그 졸업자들이 그 돈 갖고 또 주식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해 취직을 못해서 돈이 없어. 그럼 다시 또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학자금 대출 주니까. 그걸로 받아가지고 생활비하고 일종의 미국의 이게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정말 도덕적 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각해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이 1만 달러 탕감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최소 1만 달러는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주립대학에 예를 들어
의과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학과가 아닌 한 일반 학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의 주립대학 하면은 한 4년 전체의 학자금 대출이 한 5만 불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에게는 전액 다 탕감해 준다는 얘기고, 물론 뭐 의과대학 학생들은 뭐 한번 그 과정 다 마치는데 약 한 50만 달러 정도 학자금 대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소액 일부가 되지만은 그 외 일반 학과는 전액 탕감시켜 준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러운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를 뜨겁게 달리는 게 애플과 현대 기아차와의 협력, 소위 애플가 관련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뭐 미국의 어제는 모르는 게 시킹알파에서까지 특집으로 냈던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오늘 새벽에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거의 다 합의가 끝나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오늘 새벽에는 블룸버그가 협상이 중단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뉴스에서 보면 현대차나 애플 당사자는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열심히 기자들만 펜대를 굴리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이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을 어느 정도 가능성 또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그 애플 그 회사는 그 원래 조금 좀 시크릿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로 소문도 안 내는 그런 문 닫고 있는 그런 회사 정책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풍문으로 돌긴 하지만은 애플은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 그 언론에서 보면은 애플은 기아차를 제1순위에 두고 이제 협상을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클로징 해가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른 메이저들에게도 지금 컨택 중이고 거기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나 또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관련 그 기자들이 추적한 바에 의하면은 조지아에 있는 기아차가 그 조지아 그 주변 또 미국의 그 안에서 전기차 생산에 관련된 협력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아차가 애플로부터 확실한 뭔가 언지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냥 진짜 루머 단계에서는 저렇게까지 안 할 건데 아무튼 이런 이제 확신이 좀 가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애플로서는 상당히 큰 뉴스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애플이 아이폰을 팔아갖고 이렇게 매출의 그 주력 상품으로 이제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변신을 본격한다고 그러면은 애플의 주가도 좀 많이 눈에 띄게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애플이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아이폰의 전체 시장하고 전기차 전체 시장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기차가 월등히 크잖아요. 예. 그러면은 애플 주식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데 그런데 애플이 전기차에 끼어들까봐 노심초사하고 걱정했던 테슬라 주가는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현재 애플과 테슬라 이 미국의 전기차의 그 산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양축에서 서로 이제 물밑 이렇게 지금 주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하여튼 애플 주가는 그래도 조금씩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그 애플의 주가 목표가를 조금씩 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애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가장 확실하게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기아 자동차가 이제 컨소시엄을 이룰 그 협력사들을 컨택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믿을 만한 포지다. 지금 사실 애플이 전기차 하드웨어 만들어서 뭐 돈 벌겠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니고 결국은
네. AI,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자율주행에 기반한 이 OS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보면 포드는 구글과 협력을 해서 구글의 AI, 뭐 데이터, 그 다음에 웨이모까지 자율주행 기술과 앞으로 몇 년, 7년인가요?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 달 전에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의 이제 자율주행인 크루즈에 20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AI를 GM과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차피 테슬라는 자체 기술 AI로 간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이 되면 차량용 데이터,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AI에 대한 성능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도 그러면 구글, 포드 이런 회사가 다른 데로 가고 테슬라가 자체로 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협력업체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기아차든 현대차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히 월가 시각이 맞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카가 실제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만약 기아차하고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은 2024년부터 연산 10만 대 정도 목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그 자동차를 뛰어넘는 더욱더 그 최첨단 그 전자장비가 들어간 애플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테슬라가 지금 독주해왔던 이 세계 그 전기차 시장에 그 파이가 있잖아요. 파이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바이두하고 비아디하고 협력해갖고 또 니오도 있지만은 또 거기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DM이 본격적으로 지금 탈바꿈 변신을 하고 있고, 또 애플차 나오고, 결국은 테슬라의 그 파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 현대차, 기아차, 애플 나온 게 수요일이었어요. CNBC에서 본격적으로 보도했고, 사실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시간외에서 별 반응이 없던 애플이 시간외에서 약 3% 정도 올랐고, 실제 장에서도 2.3% 마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그 애플은 그런 기대감이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하고도 하고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이라도 약간 주가 상승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현대차 그 주식을 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안 올라가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아하. 그 소식이 나온 이후. 근데 선생님, 물론 미국의 현대차 DL이나 DM 이게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기아차는 없더라고요. 기아차는 원래 그 티커가 있었는데 네. 더 이상 매수는 안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 매도 파는 것만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고, 현대차는 그 OTC 시장이라고 장외 오버 더 시장이요? 카운터. 네. 거기 OTC 시장에 심볼이 티커 이제 그 스펠링 5개예요. 5글자로 되는 건데 HMY 뭐 DF인가 하여튼 뭐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갖고 실제 이제 뭐 여기 현대 기아하고 이 같은 그룹이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과 기아의 그 협업 이것이 진짜 확실하게 가시화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현대차 주가에서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조금 빠졌어요. 하락으로. 한 2% 지금 손실 중이거든요, 제가. 근데, 물론 뭐 현대차 그 티커가 미국 증시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뭐 한 5천 개 뿐이 안 돼요. 현재. OTC니까 그렇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거래량이 늘어가면은 진짜 현대차와 애플의 그 협업 관계가 더 확실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주가에서도 나타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주목하고 되겠고. 자, 이번에는 2주 전만 하더라도 세상 난리 날 것 같이, 긴장시켰던 그 숏셀러들에 대한 대항군. 그러니까, 레딧의 WSB, 개미군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우리 그 한국신문 뉴스를 보면, 게임스탑에만 한국 사람들도 2조 원을 약 투자했다고. 참 답답한데요. 이런 분들 완전히 꽉 물렸을 텐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선생님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 정치 채팅방에도 이제, 가입해 있고, 거기에 회원이 수만 명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데 가보고,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WSB, 예. 월스트리트 배팅, 네. 거기에도 지금 뭐 몇백만 명씩 모여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도 제가 글 읽고 하는데, 이 지금 개미들이 하는 얘기는 이 게임스탑 주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고 우리들이 똘똘 뭉치고 우리가 팔지 않은 한 이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개미들은 큰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헤지펀드 하면 헤지펀드들이 뭐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제 이 개미들을 돈 훑어먹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헤지펀드들의 그 숫자도 미국 증시 안에서도 뭐 몇백 개가 될 거예요. 네. 규모가 크고 작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헤지펀드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헤지펀드들 사이에서도 서로 돈 따먹기 비슷하게 경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헤지펀드들이 꼭 그 개인 투자자의 돈을 훑어먹는 게 아니고 헤지펀드들끼리도 서로가 상대방의 돈을 노리고 있는 건데 이번에 지금 시간이 이제 갈수록 이 게임스탑 주식 주식에 대한 숏 스퀴징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뭐랄까 전체 큰 판의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월가의 큰손들의 장난에 의해서 게임스탑 주식이 $500까지 치솟았다. 이제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개미들은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를 보면은 개미들은 극히 일부분에서 참여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숏스퀴즈 발생시킨 것은 헤지펀드들 큰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월가의 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은 개미들 동향을 손바닥 안에 보듯이 아주 유리알처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미들이 게임스탑을 봐야 하면 같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확 올려놓고 거기서 대량 매도해갖고 뭐 어떤 헤지펀드 하나는 거기서 7억 달러를 챙겼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개미들이 한결같은 말은 우리들이 안 팔고 똘똘 뭉쳐 있으면은 이 주식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굳은 믿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시 전체 지수에서도 그렇고 개별 주식에서도 그렇고 새로이 사는 매도 세력이 강해야만 그게 올라가지 더 이상 사지 않고 홀드만 했잖아요. 예.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이 홀드만 한 상태에서는 그거는 분명히 하락으로 갑니다. 예. 왜냐면은 더 이상의 신규 매도 세력이 없는 가운데 계속 그 안에서 배신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개미들 안에서도 자기 확실히 손안에 들어온 수익을 보고 배신 때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매도 세력이 없고 홀드만 해갖고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을 게임스탑 주식을 보면은 잠깐 탁 올랐다가 거기서 바로 프라핏 테이킹 세력이 들어와서 돈을 이익 남기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WSB나 뭐 다른 채팅방에서도 지금은 게임스탑 AMC 이런 주식에 몰두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몰려갖고 개별 신규 다른 주식 있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매수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페니스탁이었던
그 헬스케어 예. 쪽에 그 주식들 하루 뭐 100%, 200% 뛰는 게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WSP 그 대장은 지금 미국의 증권 감독위원회에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90점이 좀 없는 상태고, 예전은 군소 단위로 이제 전혀 다른 주식에 몰려가서 매수시키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배신 때리고 프로테이킹하고, 이런 산발적인 이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연애하듯이 해야 되지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결국 언젠가 올라갈 거야 라고 종교처럼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면 사실 쪽박차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경계에 서는 거거든요. 경계라는 것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즉 유연함인데, 안 된다 싶을 때는 빠져나와야 되고 된다 싶을 때는 이악 물고 버티기도 하듯이, 중요한 건 회사의 성장성,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성장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집중해야지 단순히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주식 가격은 펀더먼털에 수렴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게임스탑 주식이라든지 AMC 그 주식, 거기에 고점에서 물려 있던 분들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정도 오르면은 거기서 털고 나오는, 그게 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하고 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목요일입니다. 이미 멤버십 게시판에는 골드만삭스의 골드 이야기, 실버 이야기를 잠깐 올렸었는데, 목요일 골드 가격이 2% 급락했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회복이 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자도 안 나오는, 보관료만 나오는 금을 뭐하러 사느냐, 이 관점에서 떨어진 거 맞는데, 반대로 은은, 이 실버는 덜 떨어지면서 오늘 반등한 데서는 또 골드보다 2배 이상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친환경 에너지, 솔라 패널, 그 다음에 이런 그린 에너지, 이 분야에서는 은의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금보다는 은 투자가 요즘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리포트를 냈거든요. 혹시 선생님 이거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그거는 안 봤지만은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실버가 예전에는 이제 그 돈의 가치, 돈을 대신할 수 있는 돈 가치로 사용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은은 그런 기능은 거의 없고 예. 산업재로 많이 쓰거든요. 예. 산업재로 많이 쓰는데, 그 전에도 한번 몇 달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것 때문에 그 금광, 은광의 그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생산, 그 뭐라고 하죠? 그 생산성. 예. 그것이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버의 공급이 지금 딸린다, 이렇게 지금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실버로 만든 그 은화 있잖아요. 그 실버 코인. 예. 그것은 동이 났대요. 완전히 동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은 광산에서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량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런 게 좀 큰 그림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제 모든 이제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실버는 미국의 기관이나 연준에서 찍어 눌려서 값이 그렇죠.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음모론이 꽤 많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WSP 거기에 일부 그룹에서 그러면 우리가 은값을 올리자, 이런 운동이 있거든요. 실버 스키즈 해시태그였죠. 네. 근데 물론 그 WSP의 그 대장은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벌인 적이 없다 하는데도 그 안에 뭐 500만 명이 회원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 이제 그 소그룹에서 우리가 실버 스퀴즈를 일으키자, 이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두루두루 은값이 이제 그렇게 하방으로 가지 않는 거죠. 지금
코로나 지금 끝나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물이 무용지물 돼버리잖아요. 네. 아무 수익도 안 생기는 건데. 네. 그래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그 지금 찬밥 신세인데 그래도 은값이 상대적으로 금보다도 더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은 이런 이제 큰 배경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난주인가 그 실버 스퀴즈가 나섰잖아요. 예, 한 13% 정도 네. 일주일 만에 올랐어요. 네, 네.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또 폭락했어요. 예. 그 이유는 그 미국 이거 선물 시장의 그 시카고에 있는 CM이잖아요. 예. 증거금을 올렸죠. CM이 시카고 예. 예. 증거금 올려갖고 실버 그 매도자 그 참여자 그 수를 줄여버린 거죠. 예. 결국은 진짜 음모란 자의 말대로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이 은값을 못 오르게 하는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저는 그게 좀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 CM이 그 사장은 그 상품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면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올려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이유를 댔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냥 시장 기능에다 맡겨놓는 게 더 편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금과 은이, 원래 은은 가난한 자들의 금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즉, 금은 올라가면 은이 따라가는 구조였고, 금이 올라가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서 올라갔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 얘기, 그다음에 선생님이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안전자산으로서 금은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원자재의 기능으로서 금은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은은 골드만삭스가 보기에 솔라 패널이나 그린 에너지에 은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자재로서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완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은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제 회원들에게 그 실버의 그 ETF가 SLV 예. 그 티커거든요. 네. 그것이 29달러 내지 한 30달러 그 정도 올라가고 다시 조정받을 것 같아. 물론 이게 단기적인 건 아니고 좀 중기적으로 뭐 한 달 내지 3달 안에 그 정도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NV죠? N. SLV. SLV. 실버. 네, 아하. 네. 네. 요즘, 혹시, 금광주는 XAU지 않습니까? 금광주들 이렇게 인덱스 모아둔 게. 혹시. 금광주는 GDX. 아, GDX고, 금광 업체들 모아놓은 이제 인덱스, 금광주. 필라델피아 본덴 실버 인덱스 XAU. XAU. 예. 그러니까 ETF는 실버가 있고 금광주들을 따로 모아놓은 인덱스 일종의 반도체 지수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필라델피아 금은광주가 XAU가 있고 그다음에 ETF 골드는 GLD, 실버 ETF는 SLV. 예. 이걸 보면서 뭐 은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런 ETF도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우리 시간이 50분이 다 돼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략, 우리는 이제 추석이라, 한국은 월화수 3일밖에 그 개장이 안 되거든요. 명절 일단 잘 쉬시고, 다음 주 명절이 없는 미국 증시, 전략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아니라 설날이에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그 경제, 증시 상황은 더없이 좋은 상황이라서, 증시의 그 투자자들은 환호하면서 달려들지만은, 그래서 이때가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현재 그 S&P 그 500 그 인덱스를 볼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항선을, 3,900, 내지 3,900 조금 넘게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증시가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하락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워낙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증시가 쉬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제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설날 명절인데 미국에서도 차례를 지내나요? 예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설날이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예. 모르고. 여기 더구나 지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타운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 네. 전혀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며칠 날짜예요? 이번 주 금토일입니다. 아니다, 목금토일인가?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네. 이번 주 목금토일 4일 연입니다. 네. 아니, 한국에 어르신들께 용돈 보내드리려고. 네. 제가 깜빡했 그러니까 보냈군요. 설날 당일은 12일 금요일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없는 명절이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용돈을 보내주는 외화벌이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설날 잘 쉬시고요.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항상 우리 토마스 르 선생님 덕분에 중심을 잃지 않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죠. 토마스 르 선생님을 저도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은 없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 제 카페에 댓글을 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부탁을 드려서 코너를 만들었고 그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쯤에 만났으니까 온라인상에서 현재 11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네요. 역시 사람들의 행복, 기쁨은 갑자기 제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됐는데 영상을 제가 와인을 마시고 찍었습니다. 음주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관계 속이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갖고 제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 토마스 르 선생님께 기회를 만들어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